안녕하십니까. 수학을 해서 입시 담당을 하고 있는 신정식 선생님이고요. 지난달부터 어머님들한테 설명회를 좀 하겠다 했는데 조금 저희가 코로나도 있고 해서 조금 늦춰진 점에 대해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어머님들한테 입시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뵙고 직접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요, 어머님들께서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보고 그 학생관의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기재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학생부는요, 크게 출결상황,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그 다음에 봉사활동, 교과, 그 다음에 세부특기사항, 독서활동, 행동특성 종합의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로 출결사항입니다. 출결사항은 학생의 인성하고 공동체성을 파악하는 요소로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사용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인정, 미인정, 결과가 있습니다. 인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인정이나 결과 같은 것들이 이제 생겨났을 경우에 조금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어떤 부모님들이 이제 미인정이 많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불리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미인정이 4번 있다, 5번 있다라고 해서 얘가 뭐 성실성에서 떨어진다, 공동체성에서 뭐 학생들에서 그 외에 떨어진다, 이렇게는 어필은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내가 미인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창체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성실성하고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크게 지장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저희가 이제 제가 전형 요소별로 말씀을 드릴 텐데, 교과 전형에 교과 서류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서류평가에서 예를 들어서 중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는 출결하고 봉사가 들어갑니다. 성적으로 정량화라고 해서 저희가 수치로 계산이 되는데, 그때 서강대 같은 경우는 5번 이상이 되면은 상당히 점수가 많이 깎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아닌 상태에서 학종에서는 미인정이 너무 많다,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냐, 이런 기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상경력인데요. 수상경력은 2021학년까지는 전부 반영을 했고요. 작년도하고 현재 고3 학생들까지는 한 개가 반영이 되고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대학에서는 미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저희는 미반영이니까 뭐 대회나 이런 거 참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수상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뭐냐면, 학업 능력에 대한 평가를 내가 부족한 거를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수학이 시험을 조금 잘 못 봐서 4등급을 맞았거나 3등급이 됐다. 그런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수학 경시대회를 참여했다. 그래서 수상 경력이 있다.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한 수학 능력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학에서 미반영하는 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이것들을 다시 과목 세특에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경시대회나 이런 수상 경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데요. 이제 어머님들 학생을 보시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속된 말로 그냥 줄여서 창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칩니다. 자동봉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그래서 자동봉진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은 500자를 기술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임원, 학교 반장이나 부반장이나 그걸 했다. 그 다음에 학교 행사, 뭐 학교에서 했던 무슨 뭐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반에서 했던 활동들, 그 다음에 체험학습,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안전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폭력 예방교육, 자살을 예방교육, 금연교육,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가장 그 대학 교수님들이 봤을 때 별로 이렇게 그냥 그래 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서 소감문 작성했음, 이러이러한 거에서 뭐뭐를 작성했음, 보고서 작성했음,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쓰나 안 쓰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참여했다라는 거지 그게 큰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입해야 되는 내용을 전공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교육이나 이런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써야 되고 그 내용들이 조금은 내가 전공과 어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은 일단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는 자율 동아리 하나가 반영이 됩니다. 자율 동아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뭐냐면 내 전공과 내가 학업에 대한 능력을 보다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자율 동아리가 되는데 자율 동아리가 아까 개인 자율 동아리를 말씀드립니다. 자율 동아리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창체 동아리라고 해서 학교에서 지정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만 이제 반영이 되는데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뭐냐면 지금 현재 특히 고1 학생들 같은 경우 내가 동아리 활동 신청을 했는데 내가 전공과 전혀 연계 없는 활동을 합니다. 그런 동아리를 신청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동아리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거기에 있는 그 동아리 구성원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느껴갔는지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의대를 간 학생이 있습니다. 의대를 간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도 댄스 동아리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그 내 전공 갖고 맞춰지면 더 좋지만 안 맞춰졌다라고 해서 그게 나한테 어떤 뭐 플러스 요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진로 활동인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자율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은 500자 기술입니다. 그런데 진로 활동은 700자 기술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까지 학생부를 엄청 좀 많이 봤는데 제일 많은 게 직업체험 전문가 초청 강연이 거의 한 70%를 차지합니다. 여기에서도 진로 특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공 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전문가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기술이 될 경우에는 그냥 이런 걸 체험하고 끝났어 라고 밖에는 그리고 아까 자율활동에서처럼 그냥 보고서 소감을 쓰는 걸로 끝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학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게 연간 행사 계획으로 해서 잡혀져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미리 내용을 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기술하는 게 좋을지를 미리 리스트업을 해놓고 거기에 이걸 내가 원하는 전공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고 그 연결할 수 있는 질문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하는 게 훨씬 더 어필하기에 좋다라는 걸 꼭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700자를 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봉사활동인데 봉사활동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까지는 자 이런 개인 봉사활동이 들어갑니다. 이 개인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같은 봉사활동을 3년 동안 꾸준히 했을 경우에 상당히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개인 봉사활동은 대입에 미반영이 됩니다. 개인 활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혼자서 가는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인솔교사가 있는 봉사활동은 개인 봉사활동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솔교사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만 기입이 되는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봉사 시간이 얼마큼 있는 게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뭐 필수 몇 시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필수 몇 시간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봉사활동이 너무 적지만 않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서류에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2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0시간 이상이 되면은 만점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4시간씩을 끊어 나가면서 이제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봤을 땐 최소 20시간이 기본이 될 거다라고 저희가 그냥 생각을 할 뿐이고 실제로는 어느 정도 한 40시간 정도는 채워주는 게 좋지 않냐. 저희는 이제 그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시간보다 내가 얼마만큼 꾸준히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더 어필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어머님들 이제 그 생기부를 보시면 이제 교과 활동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로는 내신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신 성적에 대해서는 제가 교과 전형 말씀드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원점수하고 그 다음에 석차 등급 성취도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만 해주시고 이거 가지고 이제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산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 제가 2024학년 학생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사실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고3 학생들까지는 자소서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한 활동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소서가 폐지가 되면 말 그대로 서류만 가지고 대학 교수님들께서 보고 판단을 하시는데 문제는 이 세부 능력 특기사항 저희가 줄여서 세특이라고 말하는데 과목 세특이라고 하는데 과목당 500자를 소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자율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 500자라고 그랬고 진로활동이 700자라고 말씀드렸죠. 과목당 500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목 세특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부터는 작은 자소서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학업 능력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도 있고 드러낼 수가 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독서 활동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대학에서 미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책을 안 읽냐? 아니죠. 그 내용들을 과목 안에서 어필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집어넣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상 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채워질 수 있게. 그래서 내가 하는 전공에 대한 과목에 대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라든지 학업 역량의 궁금증이라든지 전공에 대한 거라든지 얼마든지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작은 자소서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어머님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독서 활동이 있는데요. 독서 활동은 2024학년부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대입의 미반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반영이니까 독서 활동은 안 해도 되고 책 안 읽어도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왜 읽었는지를 과목 안에 세특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목마다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수행평가의 시즌이 오는데 수행평가를 하거나 보고서를 만들거나 이거를 할 때 참고, 문헌, 도서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어필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독서 활동은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요. 어느 정도 읽어야 적절한가? 사실 이 기준은 없습니다. 몇 번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요. 저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꼬리 물기식이 돼야 된다. 궁금증이 생겨서 이 참고 문헌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또 생겨서 또 다른 책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연계성하고 그 하나의 그 흐름을 따라가야지 그냥 중구난방으로 책을 읽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뭐 어필이 된다거나 의미를 가질 수는 없게 될 거다라는 것. 그리고 이 부분들이 세특 안에 실릴 수 있도록 연계시켜야 된다는 것. 그런 내용들의 독서 활동들이 들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부 종합전형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행특이라고 얘기하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담임선생님이 써주시는 겁니다. 담임선생님의 학생에 대한 의견. 그래서 여기 안에는 공동체, 인성, 리더십, 학업에 대한 태도, 학업 역량에 대해서 서술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교사 추천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교사 추천제가 폐지됐다라는 건 교사들이 추천서를 통해서 학생들을 그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서 이 학생에 대한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됐었는데 이 교사 추천제가 다 폐지가 되면서 실제로 교사 추천서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선생님이 뭐 그렇게 안 이쁘게 써주시지는 않겠죠. 이쁘게 써주시고 하는데 구체적인 활동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멘토 멘티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어필을 해줄 수 있게끔 작성이 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생기부를 어떻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를 이제 어머님들한테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궁금하죠. 그래서 어떻게 써지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대학에서 발표한 것과 저희가 이제 대학을 보냈던 학생들의 학생부를 가지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그거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서 어떤 식의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거는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어머님들께서 보시면서 느끼셔야 될 것 중에 하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자, 저희가 얘기했던 자율활동이라든지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과목 세트, 마지막에 행특. 이 중에서도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과목 세특입니다. 과목 세특 안에서 이 학생에 대한 학업 능력, 역량이라든지 전공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머님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자기 구조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일단 내가 어느 전공을 할 건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거에 대한 이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먼저 잡혀야 세특이라든지 활동들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엮어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통체적으로 자기 구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목 세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실은 고유 권한인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과목 세특은 어떻게 작성이 돼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저희 학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일률적으로 학생들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머님들이 이제 생기부 보시는 방법, 어떤 내용들이 들어간다 숙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생기부 내용을 하나씩 저희가 직접 학생부를 가지고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